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레디 다이아몬드 박민하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직후분 다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시나요?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돈 좀 만져본 여자입니다. 제 첫 직장이 은행이었어요. 네, 은행이었는데 그때 제가 은행 생활을 할 때는 5만 원권 없었고요. 돈 세는 기계 없었어요. 카드 없었고 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했냐면요. 다 돈을 셌어야 됐어요. 돈이 너무 좋았을까요? 너무 징그러웠을까요? 정말 돈을 너무 많이 셌어요. 회사에서 맨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돈 세는 경진대회,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돈을 세는지 막 이런 거 했었고요. 저녁에 이제 샤타를 내리고 나면은 어머 10,000원이 안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돈을 다 뜯어요. 다 뜯어갖고 다 다시 세는 거예요. 네, 이렇게 내 돈 말고 남의 돈만 정말 열심히 세주다가 네, 은행 생활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나요? 여행. 저는요, 전 세계 방방곡곡, 전 세계에 있는 항공사, 네,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수속을 해주는 여행사 알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요, 여권 막 만들어주고 여행사에서 다 비자, 막 일본 비자, 막 미국 비자 이런 거 받는 거 너무 힘들었고요. 막 몇 시간씩 대사관 앞에서 줄 서주는 아르바이트, 막 이런 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막 그거 막 영어 1어로 번역해가지고 대사관에다가 막 내면은 또 리젝트 당하면은 또 그거 다시 또 서류 준비해가지고 하고 진짜 엄청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막 비행기 자리 없으면은 또 항공사 그 언니들한테 막 자리 좀 몇 자리 해달라고 막 하고 이렇게 제가 이제 알바를 여기서 좀 몇 년 정도 하면서 제 고객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한 번은 막 전세 비행기를 띄운 적도 있어요. 알바생인데, 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제일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 저였고요. 일이 너무 많아서 제일 늦게까지 남아서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였어요. 네, 월급 얼마 받았는지 아세요? 정식 직원의 반도 안 되는 40만 원 받고 그렇게 열심히 제가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만둔다고 하니까 이제 사장님이 너무 미안하니까 유럽 여행 보내줄 테니까 그만두지 말라고 막 했는데 어쨌든 이제 남편과 뭐 대만도 갈 일이 있고 또 거기서 공부할 일도 있고 그래갖고 이제 그만뒀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을 갔다 와서 저희가 이제 무슨 일을 했냐면은요, 이제 우유 대리점을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우유 대리점을 했던 거는 아니고요. 처음에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제일 뭐 돈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유 배달이에요. 우유 배달. 우유 배달을 우리 남편하고 엄청 열심히 했어요. 저는 완전히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 볼 때 저는 그냥 성실과 노력의 아이콘이에요. 진짜 제가 그때 우유 배달을 하면서요 돈을 얼마큼 벌었냐면요, 우리 시동생이 대학교를 나와서 대기업을 들어가서 과장이었어요. 그 대기업 과장 월급보다 우리 남편하고 저하고 우유 배달을 해서 번 돈이 더 많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정말. 네, 제가 오토바이 타고, 저 오토바이 엄청 잘 타요. 네. 엄청 잘 어울리시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이제 저금을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우리가 너무 성실하게 사니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유 대리점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우유 대리점을요 얼마큼 했냐면은요, 우리가 또 성실의 아이콘이라고 했잖아요. 의왕시 전체 하고 중랑구 전체 대리점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저녁 때 되면은 이제 정읍에서 오는 우유차에서 우유를 받아갖고 각 우유 배달할 아주머니들한테 갈 우유를 다 물량 분류를 해요. 물량 분류를 해갖고 밤 12시에 출발을 해요. 12시에 출발을 해서 각 곳에 다 놔주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8시예요. 아침 8시. 밤을 꼬박 새는 거예요. 그랬는데 거기서 일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전화가 옵니다. 우유가 안 들어왔대요. 저는 세상에 이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들이 있나 하는 생각을 그때 참 많이 했는데, 애가 아프다고 우유 배달을 안 하는 거예요. 우유 배달 아줌마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낮에 이렇게 더운 날 우유가 밖에서 썩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가서 그 지역을 우유를 다 배달을 해주고, 그리고 또 오면은 고객들이 전화 와요. 또 뭐 우유를 바꿔주세요.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어요. 그런
있는데 어느 날 어떤 영업사원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당신 얼마 버는데 이렇게 수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머나 세상에 이렇게 우리가 고생을 해가지고 남편하고 저하고 일을 하는 돈 투자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몇 배를 더 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영업 전선에 뛰어들게 됩니다. 제가 영업을 하게 됐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정말 아주 죽기 살기로 했습니다. 1년을 제가 필드에서 영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관리를 하게 되는데 저희 팀이 전국에서 아주 최고의 팀이 됩니다. 이게 저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우수 이제 이 팀을 이끄는 그런 이제 팀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돈도 벌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요 일을 하나 저질렀어요. 이제 강원도 횡성에다가 무슨 뭐 광산을 산 거예요. 그래갖고 사업체를 꾸리는데 자본도 모자르고 경영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절 보고 같이 경영을 좀 해달라고 이제 저를 꼬십니다. 여기서 3천만 원 받았으면 거기는 3억 버니까 무조건 나오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아버님이 또 일을 저질렀으니까 나와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됩니다. 네, 창업을 해서 저는 이제 친환경 페인트를 이제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 또 도와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 친환경 페인트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먹는 것도 친환경이 아닐 때였어요. 근데 무슨 건축자재에 친환경이 있습니까? 네, 건축 그때 집을 만들어 놓으면은요 이 경쟁률이 그냥 엄청 높기 때문에 그냥 짓기만 하면 다 팔리는 분양이 되는 이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저희가 틈새 시장을 노려서 친환경 페인트 그리고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 없고 눈 따갑지 않고 그런 건강 페인트를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틈새 시장인데 잘 됐어요. 네, 잘 됐고 얼마나 잘 됐냐면은요 세상에 SBS에서 집이 사람을 공격한다 막 이래가지고 이 친환경 제품을 써야지 되는 거를 막 홍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승승장구했죠. 막 그래서 막 횡성에서 막 서울에 사무실을 얻어가지고 서울 사무실을 출퇴근을 하는데 서울이 길이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니까 5시에 출발을 합니다. 저녁에 퇴근을 언제 했을까요? 또 퇴근 시간에 길이 막히잖아요. 퇴근 다 한 다음에 집에 오면 12시예요. 이렇게 파죽음이 되게 정말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일을 하는데 더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냐면요.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라는 법이 국회에 통과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는 친환경 건축 자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질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써요? 막 이 빌딩 가보면 저 빌딩 살까 이 빌딩 살까 막 이런 네, 너무 이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법이 딱 발표되고 나서 갑자기요 그때 당시에 저랑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페인트 제조업체가 제가 조사한 거로 한 400개 정도 됐던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업체들에서 전부 다 친환경 페인트를 만드는 거예요. KCC, 노르펴, 사마, 벽산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전부 어머 언제 이렇게 다 친환경 페인트를 언제부터 준비하고 있었지? 그런데 가격 경쟁에서 따라갈 수가 없고요. 가격 경쟁력, 기술 경쟁력, 또 어떤 설비 막 이런 부분에서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참 이런 거를 느낍니다. 내가 어떤 도구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저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정말 덜 자고 네, 진짜 내 몸을 더 움직여서 네,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일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40만 원 받고 어떤 일은 400만 원 받고 어떤 일은 4천만 원 받는 일도 있더라고요. 네, 또 어떤 일은 죽어라고 열심히 했는데 자 빚이 4천이고 마이너스 8천에 1억. 옛날에 그 고생했던 우유 대리점을요. 사실 1억도 훨씬 넘게 들었는데 500만 원에 넘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IMF가 오면서 사람들이 우유를 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이렇게 빚만 지는 일도 있구나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 제가 이제 읽었던 책이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이었어요. 이게 1권, 2권, 3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제 2권 앞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빌하고 에드라는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우물이 없었는데 이제 한 1마일쯤 떨어진 곳에
이제 샘이 있었던 거죠. 호수가 있어서 이 물을 길어다 줄 사람을 2명을 이제 채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애들은요, 채용이 되자마자 물동이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물을 날라요. 그런데 그 빌은 파이프라인을 박거든요. 파이프라인을 박아서 나중에는 이 물동이를 들고 다니던 이 애드가 빌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막 이 사람하고 경쟁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막 2개씩 줘요. 그리고 하루에 막 여기 파이프라인이 24시간 나오니까 막 8시간 근무하다가 막 24시간을 막 아들과 교대를 해서 일을 하고 막 주말에 쉬었는데 쉬지도 못하자 경쟁해야 되니까 그 가격도 막 낮춰요. 막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골병 들어서 죽더라. 가난하게 살면서. 그쵸? 그 모습이 내가 이 페인트통 들고 우리 신랑하고 맨날 이 페인트통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야, 진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라. 자, 뼈저리게 맞아, 이걸 해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남편이 알아보고 권유하고 했던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국내 A사를 선택합니다. 네, 국내 A사에서 제가 일을 할 때 설렁설렁 대충 했을까요? 죽기 살기로 했을까요? 아유, 죽기 살기로 합니다. 네, 정말 죽기 살기로 해서 애터비에서 제가 이렇게 스타마스터가 되고 한 3년에 제가 리더스 클럽 이게 접니다. 네, 직급하게 조금 더 용됐다 이런 얘기도 좀 더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한 5년쯤 됐을 때 이제 로열 리더스 클럽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 파트너 때문에 이 직후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직후를 알아보게 돼요. 직후를 알아보면서 와, 내가 그동안 정말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 죽기 살기로 달렸던 그 국내 A사에 이 병폐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와, 이게 정말 내가 왜 이거를 몰랐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센터 마케팅이었어요. 전국에 제 센터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센터가 오죽 많습니까? 예를 들면 부산이면은 부산에 센터가 수십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내가 쓸 땐 센터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남들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내 센터를 부산에도 만들고 원주에도 만들고 홍천에도 만들고 춘천에도 만들고 계속 이렇게 센터를 만들어야지 되는 건데, 이제 내 파트너들 이제 센터를 만들었죠. 근데 이 센터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 분들의 노후 생활 자금일 수도 있거든요. 이 센터 보증금, 이 센터 인테리어,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투자하고서는 여기서 월세도 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직급 마케팅이었어요. 네, 거기는 후원 수당을 상한선까지 다 받아봤자 한 3천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내가 1억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한 6천만 원, 7천만 원이 뭐냐면 다 직급 수당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위 직급자들은 무조건 직급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급을 갈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예를 들면은 임페리얼 하나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직급자가 4명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 있는 크라운이 4명 나와야 되고, 또 이 크라운 밑에는 총장이 12명 나와야 되고, 총장 밑에는 본부장이 36명 나와야 되고, 본부장 밑에는 샤론 로즈 국장이 108명이 나와야 되고, 108명 밑에는 또 다이아몬드 이게 324명이 나와야 되고, 그 밑에는 또 세일즈 마스터 972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름에 딱 맞아야 돼요. 보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박민승 로얄 크라운 스폰서님이 계시는데, 우리 스폰서님께서 내가 로얄 크라운을 이거를 유지를 할 때와 하지 않을 때가 수입이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얄 크라운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산하에 크라운이 2명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아마 이럴 거예요. 우리 스폰서님이 저한테 박민아 사장님, 저기 크라운 유지하셔야죠. 이렇게 크라운 가셔야죠. 근데 나는 아직 크라운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내가 가지 않으면 내 스폰서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제가 있을 때 제 스폰서들로부터 그런 제안을 제가 많이 받게 돼요. 근데 이제는 못 갈 때도 있잖아요. 스폰서님, 이번에는 지난달 카드빚도 아직 못 갚았고 지금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표정이 어떨까요? 굉장히 싸늘해지고 내 밑에 다른 사람을 찾는 거야. 다른 사람을. 자, 이게 이런 구조로 되면은요,
스폰서와 파트너와의 관계가 정말 척척하고 사랑스러울까요? 좀 피하고 싶을까요? 네, 이런 어떤 직급 마케팅의 병폐를 많이 보면서 상위 직급자는 그 중에 일부를 내려줘서 자기 수입이 더 나을지 모르겠으나 맨 밑에 있는 판매사는 자기 직급수당 45만 원 받기 위해서 300만 원, 400만 원 투자해야 되는 구조. 그 위에 팀장은 직급수당 80만 원 받기 위해서 600만 원, 700만 원을 투자하는 이런 모습들을 현장에서 보면서 이거 너무 문제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계단식 마케팅, 그렇죠? 대실적은 무조건 후레쉬 아웃이죠. 소실적도 중간에 끼면은 밑에 거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밤에 편안하게 잠을 자지 못하고 이거를 막 맞춰야지 되고, 블랙 마케팅, 아직 열리지도 않은 그런 뭐 베트남 뭐 이런 나라에 구정 안에 열린다, 네, 또 추석 안에 열린다, 올해 안에 열린다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해외에 보내요. 그러면 갈 때마다 물건 싸가지고 가는 게 다 사실은 밀수품이에요. 또 가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그러니까 많은 파트너들을 불법자를 만드는 이런 모습이 정말 이게 맞는 것인가? 그러니까 저도 막 해외에 나가서 정말 많은 협박도 당해보고, 예,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서 관광 비자를 가지고 그 비즈니스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니까. 네, 그러고 거기 유통되는 제품들이 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허가를 받고 가지 않고 그냥 바리바리 싸들고 갔는 이런 것들 때문에 벌금 내는 사람도 있고, 막 너무 어려운 이런 모습들을 보고 막 이 그 대실적 소실적 간의 그런 갈등 구조, 그리고 막 평상시에는 막 대실적 파트너들 막 네, 인정도 하지 않다가 직급 갈 때만 어떻게 또 막 또 와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정말 이분들하고 평생을 같이 살게 될 텐데 행복할까? 정말 따뜻한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급도 마찬가지고 이제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저도 지금 제가 아는 사람들이요 거의 다 직급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네, 왜냐하면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또 직급으로 안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관계가 참 좋아야지 되고, 평생 함께 가야 되고, 평생 같이 크루즈 여행도 가고, 같이 늙어서도 같이 얘기하고 이래야지 되는데, 막 대실적이라고 막 파트너 취급도 안 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다가 과연 그럴까? 막 이런 고민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그랬어요. 내가 만약 빈털털이라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저는 이게 눈에 와닿더라고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아 일할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찾게 됩니다. 제 파트너가 G쿱을 먼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G쿱을 알아보게 되고요. G쿱을 만나면서 와, G쿱은 다르다. G쿱이 제가 비슷했다면 그 자리에 있었겠죠. 네, 근데 G쿱은 정말 달랐어요. 네, 정말 달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G쿱을 선택하게 됩니다. 일단 G쿱은요, 행복 지수가 다른 것 같아요. 행복 지수.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까? 네, 아침에 제품 쓸 때 너무 행복하고요. 밤에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습니까? 네, 저는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전사에 있을 때는 진짜 그럴 수가 없었어요. 네, 밤 12시까지 포인트를 맞춰야지 돼요.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이제 아침에 제 파트너들한테 막 이렇게 상담 전화를 받은 것 중에 그런 전화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스폰서님 그 진상 있죠? 진상 취소한 거 있죠? 취소한 거 기가 막혀 막 이런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이 모자른 거를 밑에다 30만 원 해갖고 맞췄는데 파트너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사서 맞췄는데 밑에 포인트가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걸 취소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은 맞춘 거가 취소가 돼버리니까 펑크가 나가지고 원래 70대 70을 맞아야 되는데 30대 30밖에 못 맞게 됐다. 이제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밤 11시 반에 맞춰놓고 자면 안 돼요. 12시까지 취소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려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취소됐는지 안 됐는지 네, 맞았는지 이거 딱 맞춰야지 돼요. 네, 아니 그래서 정말 저는 G쿱에 와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잠을 자는 거가 어떤 분은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뭐 구정물 같은 거 먹다가 이렇게 깨끗한 생수 이제 먹으면 이 물의 고마움을 알잖아요.
제가 정말 너무 이렇게 밤에 편안하게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는 게 저는 참 직훈 만나서 처음부터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너무 행복했고요. 가치가 다르죠. 네. 내가 누구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하면 24시간을 일해도 지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내가 나 돈 벌자고 다른 사람을 손해 끼친다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걸 권한다면은 이 양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오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가치가 없는 일은요, 옛날에 뭐 이런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나라에서 실험을 했는데 제 사장님한테 일당을 아주 최고로 줘요. 최고로 주면서 어떤 일을 시키냐면은요, 땅을 파라고 시켜요. 열심히 땅을 파십니다. 최고의 일당을 받고 돌아가셨어요. 신나게. 그 다음에 다 팠어요. 다음날 오셨는데 다시 묻으세요. 다시 묻으세요. 그리고 최고의 일당을 줘요. 또 그러고 나서 다 했는데요, 또 파세요. 또 최고의 일당을 줘요. 덮으세요. 또 최고의 일당을 줘요. 이분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승질을 내면서 너 나를 뭐로 하는 거야? 이 XX 막 하면서 그 일을 일주일을 못하고 그만둬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고 나 돈 벌기 위해서 정말 남에게 해로운 일, 그쵸? 불법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은 밤에 정말 다리 쭉 뻗고 자지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직후에 와서 굉장히 제 자존감이 올라간 것 같아요. 자존감. 참 내가 괜찮은 사람 같아. 어떻게 직후를 알아봤을까? 어떻게 그걸 내려놓고 직후에 왔을까? 어떻게 직후에 이런 사회적 가치를 알아보고, 어제도 막 그 포브스지에 나온 그런 어떤 기사라든지 리얼 리더스 임팩트 200대 기업, 여기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뽑힌 막 이런 기사를 보면은 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직후퍼, 참 너무 자존감이 다르지 않나. 예를 들면 내가 막 불법 코해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 사람한테 막 이 판권 따내기 위해서 막 몇 천만 원씩 돈도 없는 사람들한테 막 이거 투자시키고 이런 일을 한다면 굉장히 내가 형편없게 느껴질 것 같아요. 아유, 너 먹고 살 게 그것밖에 없니? 이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정말 저는 직후를 하면서 이런 자존감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제품이 정말 다르죠. 예, 정말 세계 최초, 세계 최대, 그쵸? 네, 국내 최대 함량. 야, 정말 이런 기술력, 이 속효성, 친환경, 가성비, 가심비. 제가요, 저희 이제 팀에서 아침마다 매일같이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줌 미팅을 해요. 줌 미팅을 하는데 제가 제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맨날 올라와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좋다고 말하겠지, 뭐 나쁘다고 말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줌 미팅 했던 1시간 동안 줌 미팅 했던 내용 중에서요, 한 5분 정도 짧게 그 내용 여러분들에게 스피치한 거 잠깐만 들려드릴게요. 네, 일본에 있는 여가옥 사장입니다. 네.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눈도 아픈 것도 좋아지고 어깨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깨를 양쪽으로 돌릴 수가 없었는데 이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일본에 있는 여가옥 사장님인데 우리 직후의 제품을 통해서 정말 이 팔이 안 움직였었는데 막 팔이 움직이고 막 너무 행복하고 몸이 건강해지고 막 이랬던 스피치를 한 내용인데, 그냥 너무 짧아서 이제 넘어갔네요. 이 여가옥 사장님의 스폰서님이 누구냐면은요, 82세에 드신 송태선 사장님이세요. 송태선 사장님. 그분의 스폰서님이 누구시냐면은요, 이렇게 똑같이 같은 나이에 우리 이복구 사장님이세요. 여기 앞에 계시죠? 네. 네. 이 이복구 사장님이 정말 건강이 너무 좋아지셔서, 지하철 타실 수 없었는데 정말 이제는 혼자서 지하철을 타시게 되니까 그렇게 같이 아팠던 친구에게 전하게 되고, 그 친구가 몸이 너무 안 좋았던 일본에 있는 이 여가옥 사장님한테 전달을 하게 됐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직후비 일본에 처음 오픈할 때 통역을 해줬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CK 혹시 그거 회사 이름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몇 년 전에 통역해줬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일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 한 1년 정도 되셨죠. 정말 그동안 머리도 아프고 또 내복도 입고 다니고 한여름에 그랬던 몸이 정말 하나도 이제
뭐 춥거나 그런 게 아니라 선풍기를 틀어놓고 잘 만큼 몸이 회복되었고 또 에어컨 저랑 같이 차에 타면 에어컨만 저도 많이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몸매는 진짜 덤으로 왔죠. 60대 중반이세요. 그런데 저랑 같이 길을 걷다 보면 이제 아시는 분이 정말 제가 아니라 김경자 회원님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60대가 맞냐고. 허리도 꼿꼿하게 서시고 또 몸매가 거의 30대 초반 이렇게 돼 보이신다는 거예요. 정말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는 직후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직후에 이렇게 본인이 알게 된 것은 본인 평생 최고의 선물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너무 행복하다. 내가 일생일대 직후 만난 게 최고의 선물이다. 어떻게 60대 몸매가 30대 초반의 몸매로 그럴 뿐 아니라 이분은 너무 몸이 안 좋아갖고 여름에도 내복을 입어야 될 그런 상황이었었대요. 그런데 이런 스피치를 이제 자기 파트너 스피치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인간 개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라고 얘기할 만큼 이 제품의 정말 효력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대단하고요. 또 한 분 또 보여드릴게요. 딸이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집에 오가지고는 엄마 대박 사는 게는 먹고 그러니까 지가 루테인을 먹었대요. 그래 엄마 루테인을 먹었는데 내가 요 위로 오려고 지금 안경을 써보니까 안경이 안 보여가지고 안과에 갔더만은 안경 알을 바꾸라 하더라네. 그래 안경 알을 바꾸라 해서 그래 지는 이제 눈이 안 좋아갖고 바꾸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도수를 낮추라 하더랍니다. 먹고 눈이 이제 좋아진 거죠. 먹고 눈이 좋아져가지고 안과에 갔는데 안경 도수를 낮춰라. 이런 분들이 그냥 여기서 막 대단한 직급자나 막 대단한 리더 사장님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소하게 정말 직급 제품으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가족들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을 듣고 걸음을 하셨어요. 그냥 어른 유모차 있잖아요. 앞에 조그만한 게 달려가 밀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어른 유모차를 밀고 다니면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잘 구부러지지 않아서 한쪽 다리는 저희들 꺼졌고 한 발짝 꺼지고 가서 한 발짝 놓고 한 발짝 뒤를 꺼서 또 한 발짝 놓고 그런 상태에서 저하고 만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CK 해모, 칼슘, 마그네슘, MSM 세 가지만 딱 꺼냈어요. 꺼냈는데 한 달 있다가 다시 주문을 하러 오셔서 다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2달 반쯤 되니까 그 유모차 끌고 다니는 걸 버리고 본인 혼자서 그 마을에서 인근 한 15분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그 거리에 본인 자가발로 걸어오신 거예요. 석자동생 고맙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자기 자가발로 유모차를 떼고 자가발로 걸어올 때는 우리도 정말 신기했습니다. 사실은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달 반 동안 드시고 난 뒤 많은 효과를 본 모양입니다. 계단도 올라갈 수 있고 생활하는데도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걸음걸이가 똑바로 걸어진다 하는 거예요. 80대 혼자서 걸으실 수가 없어서 유모차 끌고 다니시던 그 동네 할머니에게 CK 해모 얼마 되지도 않는 MSM, 칼슘, 마그네슘 권했는데 2달 반 만에 유모차 버리고 혼자 오시게 됐다. 계단에 올라가시게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정말 저는 너무 매일같이 감동인 것 같아요. 저는 아침마다 이런 감동 속에 이제 삽니다. 또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분들이 좋다는 거 다 똑같이 좋은 거예요. 말씀 안 하신 분들도 다 체험이 다 있고, 왜냐하면은 이 직업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먹는 거나 이 기계 모든 것들이 우리 체질에 너무나도 맞기 때문에 정말로 체험 사례 안 하실 분이 없을 정도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 말씀 여러 사람 앞에서 말씀하는 것이 좀 쑥스러워서 안 해서 그렇지요. 이 제품이 너무나 이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분은 정말로 관절 피부로 때문에 느껴요. 4번이나 큰 수술을 하신 분인데 이런 메시지들을 통해서 스폰서님 직후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최고의 선물입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 거가 정말 다른 어디 회사에서도 듣지 못했던 그런 감동이다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일의 종류가 다르죠? 네, 우리가 하는 일은 정말 어떻게 다른가요? 우리는 배가가 되는 일이고 잠을 자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연금 소득을 만드는 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시스템으로 우리가 돈을 만들 수 있는 일이고 우리가 일할 때만 나오는 돈이 아니라 일을 멈춘 다음에도 평생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르죠. 그리고 구조가 달라요. 이거는 경쟁 구조가 아니라 그죠? 정말 윈윈 구조죠. 윈윈 구조. 요즘에 한참 뜨는 드라마 있죠. 우영우. 거기에 제가 한 대사가 딱 생각이 나요. 태산과 한바다만 경쟁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과 나도 경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그쵸? 네, 우리 모든 구조는 다 경쟁 구조죠. 그래서 이렇게 맛집에 보면은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며느리에게도 알려주지 않는 비법. 그쵸? 네, 며느리에도 알려주지 않는데 남에게 알려주겠냐고요. 남이 안 돼야 잘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일은 어떤가요? 정말 서로 함께 잘 되는 윈윈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내 능력만 가지고는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의 능력과 함께 같이 해야지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갈등 구조가 아니라 상생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구조가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지고요. 또 뭐가 다르냐면요, 보상 플랜이 달라요. 제가 보상 플랜, 특히 저는 우리 직후배 후원수당은 정말 프레시 아웃이 없이 보통 우리가 소실적이 있고 대실적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실적의 12%죠? 소실적의 12%죠. 근데 사실 저는요 대실적의 12%를 받는 적이 참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대실적과 소실적이 한 번이라도 뒤바뀌어 본 적이 있는 분 계신가요? 한 번이라도 뒤바뀌어 본 적이 있는 분? 어머, 저기는 다 있으셔요. 그죠? 네, 저도 대실적과 소실적이 한 4번 정도 뒤바뀌었어요. 뒤바뀔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이쪽은 2만이었고 여기는 2만이에요. 근데 여기는 만이었어요. 그러면은 제가 소실적의 12%를 받겠죠. 근데 여기서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계속 2만이고 만이고 이게 1년 동안 되었다면은 이쪽에서 얼마가 쌓이냐면은 계속 한 달에 만씩 남으니까 12만이 쌓여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이쪽에서 막 엄청 열심히 하는 분하고 함께 이거를 하다가 보니까 이쪽에서 4만이 됐고 이쪽은 2만이 됐어요. 제가 2만에 대해서 받을까요? 4만에 대해서 받을까요? 4만에 대해서 받아요. 4만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4만인데 여기는 그동안에 12만 포인트가 쌓여 있잖아. 그러면은 14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4만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말 후원 수당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냥 소비자 마트 체인지만 가지고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한 달에 8천? 네, 여기까지 받을 수가 있고 뭐 목요일이 5번 있으면 1억까지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우리 직후배도 로얄 크라운이 계시고 전사에도 뭐 임페리얼이 있습니다. 둘 다 만약에 1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소득이에요. 질적으로. 네, 직후배 로얄 크라운은요 그냥 소비자 매출만 가지고 일어나는 거잖아요. 전체 매출을 다 합산해서. 그런데 국내 A사의 그 임페리얼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뎁스가 길고 매출이 여기 100만 명이 있어갖고 어마어마하게 상한선까지 떴다 하더라도요 후원 수당만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거는 한 3천만 원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직급을 맞춰야 돼요. 그럼 또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장님 이번에 저 가야지 되는데 이번에 블루다이아 가시죠? 못 간다고요? 제가 1,000만 원 내릴 테니까 한번 가실래요? 네, 이렇게 협상해야지. 네, 그렇게 협상해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 보상 플랜 자체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달라요. 저희는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파트너들이 다 소중하지 않나요?
네,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대실적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언젠가는 이게 적금 드는 거랑 똑같잖아요. 내가 1년 적금이 될지 2년 적금이 될지 또 이쪽이 커지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평온하고 네. 굉장히 서로 사랑이 많고 애정이 많고 서로 도와주는 이런 관계가 굉장히 전사와는 참 다르다. 너무 따뜻하다. 너무 촉촉하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사에서 전 참 그런 거 많이 느꼈어요. 진짜 인간성이 괜찮았던 친구가 이 회사에 같이 왔는데 이 보상 플랜 때문에 둘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었고 직급에 와서는 정말 우리 직급파들과 네, 스폰서든 또 이렇게 파트너든 또 형제 라인이든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저는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다르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전사에서 한 7년 정도 사업했을 때 그 소득을 사실은 직급에 와서 2년 차 때 거의 수입이 같아졌어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전사에서의 소득과 직급에서의 소득은 정말 질이 달라요. 그때는 제가 그 돈을 받아도 제 산하의 센터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센터 지원금 내려줬어야 됐고 직급 수당은 거의 다 네. 당연히 내려줘야지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후원 수당 한 달에 몇 번은 최소한 맞춰야지 되고 이런 수입하고 직급에서 정말 대실적이든 소실적이든 같이 현장에서 뛰어가지고 내 작은 매출 하나하나가 모두 더해지는 이런 수입과는 질이 정말 다르더라. 네. 그리고 또 요즘에 우리 위클리 프로모션 있잖아요. 이 위클리 프로모션 때문에 정말 지금 어느 구간에서도 정말 이 직급이 이 수입 면에서 굉장히 월등한 우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A사 한 분 만났는데 뭐 거기는 세미 판매사라는 게 생겨가지고 보름에 150만 PB만 해도 50만 원의 수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름에 150만 PB면 우리로 치면은 1,500 PB예요. 1,500 PB. 그런데요, 우리가 보름에 1,500 PB 하는 게 쉬울까요? 내가 한 달에 브론즈 유지하는 게 쉬울까요? 한 달에 브론즈 유지해도 50만 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쵸? 실버 유지했는데 120, 130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정말 어느 구간으로 비교를 해도 정말 수입이 다르다라고 느껴지고요. 특히 요즘에는 하라일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 하라일즈 때문에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는 낚시를 했는데 지금은 그물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왜냐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사면 한 개씩 사는데 샵에서는 어때요? 이거 막 묶음으로 사잖아요. 묶음으로 사고 계속 재구매가 되고 샵이 샵을 소개하고 막 이러다가 보니까 정말 네, 와, 우리 나중에 이 직구퍼들이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거는 완전히 우리 이 직급에서 정말 성공하지 않을 수가 없다. 회사에서 이 정도까지 해주니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꿈이 다르다. 네, 제가 이제 알바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정규직이 꿈인 사람들도 많죠. 네, 정규직인 사람은 또 자기가 내 사업하는 게 꿈인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또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미 우리가 글로벌 프랜차이즈를 다 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네, 직급 네, 이런 면에서 굉장히 다르다. 노후가 다르죠? 네, 우리 노후에 정말 노후에 이 뭐 한 3대 걱정, 돈, 건강, 뭐 외로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다 직급에서 해결되지 않나요? 네, 당연히 돈 해결되죠. 이렇게 좋은 건강식품 먹으니까 건강 해결되죠. 이렇게 좋은 직급퍼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네, 보낼 수가 있죠. 네, 가문이 달라진다. 어떤 애가요, 그 꿈을 얘기하니까 너는 꿈이 뭐니? 라고 얘기하니까 네, 제 꿈은 재벌 2세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노력을 안 하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우리 애들은 이미 자기네들이 네, 1억의 상속자인 거를 알고 있어요. 애들 수준하고 제 수준하고 또 엄청 달라요. 네, 저는 이제 일요일 아침에 네, 직급에 이 게르마늄 커피를 마시면은요, 우리 애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배달시켜서 먹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지방 출장을 가도요, 그냥 좀 싼 호텔 같은 데서 이렇게 하거든요. 뭐 우리 애는요, 친구가 여기 서울에 왔는데 서울에 롯데 호텔을 예약을 해갖고 깜짝 놀랐어.
옛날에 그 생각이 나요. 그 정주영인가요? 왜 자기 파티에서 본인은 소주를 마시는데 아들은 양주를 마셨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으니까 나는 농부의 자식인데 얘는 재벌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 애들이 자꾸 네 정말 네 그런 가문이 로얄 패밀리가 되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직급이 다른 직급이기 때문에 이제 나도 달라져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일단 저는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직급이 어렵대요. 근데 저는요, 세상에 직급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아니 이거 있잖아요. 직급이 옛날에 저 알바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쉽고요. 이 페인트 들고 다니면서 막 했던 것보다 훨씬 쉽고요. 막 몇십억씩 투자를 하고 나서도 막 직원 월급대가 되면 막 돈 빌리러 다니고 막 이것보다 훨씬 쉽고요. 막 보름마다 막 포인트 맞추고 막 직급 맞추고 이러는 거 안 하니까 저는 진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직급이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되지고요. 정말 우리가 긍정의 마음, 초긍정, 절대 긍정.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왜 누구만 로얄 크라운 가나요? 왜 누구만 월천 받나요? 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회사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네, 이렇게 또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파트너에 대해서 우리 언제나 좋은 점을 보고 긍정적인 면을 봐야 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최고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꾸 누가 불평불만하잖아요. 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화기 들고 급한 전화가 와서 네네네네 막 이러면서 일단 그 분위기를 계속 불평불만하게 두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초긍정 이런 절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부자 될 생각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하죠. 네, 내가 정말 우리 직급에서의 부자는 함께 나누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착한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들은 말 중에서 오나시스, 네, 그리스 선박왕 오나시스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부자인데 부두의 노동자로 전락했다면 당신은 그때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자기는 부자가 다니는 레스토랑에 가서 밥을 먹겠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부자를 봐야 부자들 생각을 하니까. 우리 끼리끼리라고 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담배 피는 애랑 어울리면 아무래도 담배 피울 확률이 높죠? 네, 막 공부 열심히 하는 애랑 어울리면은 아무래도 공부를 더 할 확률이 높죠? 그런 것처럼 이 자리에 오시면 자꾸 여기서는 꿈을 얘기하고 부자 얘기하고 할 수 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공부하다 보니까 서울대 갔다? 보통 그렇지 않아요. 커다란 성과는요. 내가 간절히 그걸 바라야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오셔서 정말 나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네, 이런 이 생각을 자꾸 내 안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먼저 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표정. 네, 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죠? 하늘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표정이 이렇게 귀에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복이 들어오지. 안 그러면 복이 다 쏟아지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표정만 바꿔도요. 정말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웃으면서 표정을 이렇게 막 웃는 얼굴을 하면서 아유 짜증나 막 이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아유 저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안 되잖아. 표정을 바꾸면 긍정적으로 돼요. 긍정적으로 되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생각을 바꿨으면 행동을 바꿔야 돼요. 그쵸? 네, 제가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바꿔야 되는지 딱 10가지만 추려서 얘기할게요. 네, 뭐 해야 되냐면요. 만나야 돼요. 만나라. 우리 일은 무슨 일이에요? 가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일이죠. 네,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일이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쵸? 네, 자, 두 번째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뭘까요? 네, 만나셔야 돼요. 만나라. 그쵸? 네, 입을 열면 개업이고 닫으면 폐업이잖아요. 가서 말해야죠. 이렇게 좋은 제품 만나야죠. 그쵸? 네, 만나야 됩니다. 만나지 않으면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만나지 않으면 네, 여러분 반드시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작이
대작을 만듭니다. 많이 만나다 보면은 점점 잘하게 돼 있어요. 점점 잘하게 돼 있고, 강의도요. 맨 처음에는 막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떨리고 막 얼굴이 하얘요. 자꾸 하다 보면은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지 않습니까? 그쵸? 네, 우리 고객한테 갔을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계속 내가 하다 보면 점점 더 익숙해지고,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게 이제 프로가 되면서 진짜 좋은 사람이 생겼을 때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내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당보다 많이 일하라. 그러면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네, 진짜 우리 직급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직급을 알아보고 여기까지 오셨나요? 진짜, 그쵸?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직급은 어떤 자영업하고도 다르고, 네, 어떤 직장하고도 달라요. 평생 나오는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그런 회사잖아요. 그러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모든 사회 악을 없앤 그런 멋진 회사잖아요. 네, 이런 멋진 회사를 알아보고 이렇게 더운 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